이 이야기 계속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들은 과연 뭘까? 검찰의 좀 시각인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김 씨, 이게 좀 결정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유죄라면, 그렇죠? 공범 김 씨가 위증한 게 맞다라는 자백. 위증교사 사건에서 위증을 한 증인이 자백을 하는 경우는 그 매우 위증교사 범죄 판단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이 대표와 김 씨 30여 분간의 통화 녹음 파일,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 전송해 준 것, 그리고 이게 있었군요.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심사 당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판사가 유창훈 판사죠.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적시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진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 지난 9월 이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겠죠. 검찰이 자직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친위 쿠데타지요.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습니다.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겠지요. 그거야 검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재판이란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백현동 사건에서도 다른 관계인과 접촉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요 증인과 접촉한 것, 그리고 이 대표의 녹취. 이 대표는 검찰이 짜깁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 자, 박성문 최고님, 조금 전에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에서 아닙니다를 뺀 것과 검찰의 기소는 같다라는 비유인데, 그러니까 내가 녹취 중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고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고 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주목하지 않고 변론 요지서를 보내고 뭐 이런 부분만 좀 강조했다, 그런 뜻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공개되거나 화제가 됐던 녹취록도 일부만 떼서 어쨌든 화제가 되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과연 이것을 위증교사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쟁점을 두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다 그래요. 우리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대표 측에서도 얘기했던 게 이 통화를 할 때 너무 김진성 씨가 자꾸만 이렇게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 김모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아니 뭐 그렇게 안 본 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다. 사실 그대로 얘기해주면 된다. 뭐 안 본 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그냥 자연인도 아니고 도지사 신분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도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구태여 전화를 해서 위증교사를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느냐, 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대표 측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김병량 시장과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이 KBS PD 측과 뭐 얘기를 했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 김모 씨에게 여러 얘기를 좀 부탁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김모 씨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도저히 뭐 도움이 되는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내심으로 원했던 어떤 방향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대로 재판에서 얘기가 됐느냐? 그러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소취하 협의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고소취하 뭐 협의는 있었지만 뭐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대표 측에서는 본인에게 도움됐던 것도 하등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것까지 봤다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 검찰의 주장과 사실상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과연 오늘 법원은 어떻게 볼까? 녹취록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라는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신환 전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잘났어, 너 잘났다라고 한 걸 법원이 진짜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법조인이 이 대표가 일종의 어떤 빠져나가기 위한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으로
본 것이냐라는 판단 재판부가 잠시 후면 할 겁니다. 민주당에선 실패한 위증교사다 이런 논리도 내세웠는데 실패한 위증교사 이 말을 두고도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럼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 아니냐? 그걸 자인했다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한준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들어보시죠.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라는 증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탁을 한 적도 없거니와 또 설령 부탁을 했다 해도 이는 실패한 교사로서 위증교사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김진성 씨는 오히려 협의가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합니다. 결국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셈입니다. 실패한 위증교사다. 이재명 대표는 SNS에 시신 없는 살인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신환 의원님, 예. 실패한 위증교사다.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녹취록 내용 안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만 딱 집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것은 위증교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한쪽 검찰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기억들 또 이재명 대표의 기억들을 계속 주입하면서 위증교사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녹취록의 내용 이전에 앞서 여러 패널들이 얘기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서 왜 피고인과 접촉을 여러 차례 하면서 전화를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의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합리적 의심인데 결국에는 증인인 그 김진성 씨가 발언하는 내용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 생명이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증인을 선택해서 증인 재판석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접촉한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고의적 의도를 갖고 위증을 교사한 행위로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전단한 본인의 변론 요지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증거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녹취 파일만 봐서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이재명 대표가 처하던 입장 속에서 그 김진성 씨와 접촉한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주요한 정황 증거로서 입증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실패한 위증교사 이 논리에 대해서 여당에서 어떤 입장 보이고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는 이 무식한 소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증교사였지만 그게 뭐 판결문 뜯어 읽어보면 판결 결과에서는 크게 영향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 같은데요.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소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구해서 그 요구를 듣고 위증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죠.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다. 그리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다.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실패한 위증교사다. 민주당의 입장은 이건데 한동훈 대표는 그거 무식한 소리다. 무식한 소리라는데요. 법리를 아시면서 꼭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이 주장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위증교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판단할 때 전체적인 대화의 취지상 김모 씨가 이제 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실과 기억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달돼서 재판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은 그 취지에 맞게 진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 실패한 교사다라는 거는 지극히 법리적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사범 사건에서는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교사를 했지만 결국에 교사의 내용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비 음모죄로 처벌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법리적으로 네, 교사를 했다 치더라도 설사 그렇죠. 그게 원하는 대로 위증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예. 이게 이제 정치 도의적으로 보면 그러면 교사를 했다는 걸 자인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나오는데 법리적 주장을 하고 있는 법리적 겁니다. 주장이다? 예, 교사한 적이 없다는 게 제 우선적 주장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정하고 해석하고 교사로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교사이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 또 한동훈 대표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또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가 위장 교사죄 성립 요건은 아닌데요. 그렇군요. 가중 요인이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제 당시에 공직선거법 1, 2심 판결문 전체를 보면 이런 내용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본 부분은 무죄의 이유는 의견의 표명이지 사실의 적시가 아니었다는 거고 실제 그 판단에 이르게 내놓은 쭉 사실 판단의 내용에서도 그때 이재명 지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어떤 협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억울하다고 느꼈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최모 PD가 먼저 전화를 해서 그 검사 사칭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옆에서 이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의 어떤 행동을 했다. 이게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것처럼 사전에 공모한 것처럼 돼 있다는 부분이 다소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사정도 있었고 의견의 표현이고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사실 공표의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무죄였어요. 김진성 씨의 어떤 증언이나 진술 내용 때문에 억울하지 않은데 억울했다거나 정말 억울했네. 그 증언이 유력하게 채택이 돼서 무죄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 다 알고 계실 거면서 마치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그 결과가 이제 잠시 후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